월요일 같은 목요일이네요. 키워드로 먼저 시장 풀어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 홍성배 연구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키워드 공간 키워드는 아무래도 그 전날 시장에 있던 일들이 중심이 될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볼까요?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시장의 공감을 일으킬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미국 양적 완화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적 완화책에 대한 유지 정도로 결과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우선 먼저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매달 이제 850억 달러의 규모의 채권을 계속 매입을 하는 것을 유지키로 했는데요. 또한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0에서 0.25%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상 이 정도 수준이면 제로금리 수준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실업률이 또 단서를 달았는데요. 실업률이 6.5% 위에서 머물고 2년간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2.5%를 넘지 않을 경우 현재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약속 부분을 재확인했다라고 이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 대한 진단 부분은 일단 먼저 노동시장은요, 최근 몇 개월 동안 다소 개선세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업률은 좀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가계 소비 지출과 기업 설비 투자는 이제 개선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택 부분도 추가로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재정정책 부분이 다소 성장을 좀 제약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울러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은 이제 중장기 목표치를 다소 밑돌 곳이며 그 장기 기대의 인플레이션은 좀 안정적이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전망에 따라서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거나 줄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좀 평가가 약간 좀 다소 이제 엇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적 완화를 조금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다소 좀 약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게 뭐 큰 악재 같아 보이진 않고요. 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정도 경기 회복으로 양적 완화를 조기 종료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을 강화할 수도 있고 약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말은 사실은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장난한 거 사실은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좀 안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마침 나온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약화시킬 가능성은 좀 낮구나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키워드 공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역시 미국이 들어가 있네요. 경제 지표입니다. 역시 중요한 고용 지표, 제조업 지표 여러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요. 제가 아까 전에 양적 완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지표가 다소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발표된 주요 지표들은 이게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용 지표하고 제조업 지표하고 건설 지표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 지표는요. 지난달 민간 고용이 이제 11만 9천 명 증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시장 예상치가 15만 명이었음을 고려했을 때 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수치인데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 지표는 ISM 제조업 지수가 50.7이 나왔습니다. 이제 지난달이 이제 51.3을 감안하였을 때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건설 지출도 전달에 비해서 1.7%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시퀘스터의 영향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제 지표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다소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경제 성장기에 경제 회복기에 다소 나타나는 경제 부진 현상, 소프트 패치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사실 경제지표, 특히나 미국 같은 큰 나라 경제지표 안 나오면 우리는 걱정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양적 완화 정책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경제지표 안 나오는 게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까지도 드네요. 양적 완화책에 대한 유지가 조금은 경제지표에서 예상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시장 풀어볼 키워드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섹터 전략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시장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 썩 좋지 않은 가운데 섹터 잘 공략하면 수익 보기 좋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어떤 전략 갖고 계십니까? 네, 먼저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국내 증시도 좀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최근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코스피도 좀 바닥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코스피 쪽에선 낙폭 과대주들이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런 업종들이 반등이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업종들에 대해서 투자 판단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제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투자 판단하기 쉬운 업종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선 먼저 이익 개선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업종들서 이익들만 체크해주면 되는 그런 업종들이 이제 IT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매수하기 쉬운 업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향후 성장이 좀 지속되고 있는 그 성장 전망치들 그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는 업종들이 있죠.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전망치가 변하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미디어 업종들 또한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섹터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키워드로 시장 함께 풀어주신 분은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 홍성배 연구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